박괴는 지난주에도 왕필의 해석이 있었듯이 왕필의 주역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왕필의 해석 중에서 이 어가 그러니까 동이 저기 하면은 이 정으로 간다 이거죠. 정으로 가고 어가 그치면은 침묵의 묵으로 간다. 근데 어묵과 동정이라는 게 이게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헤겔의 철학부터 이게 서양 철학은 이게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때는 감히 못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을 뭐 비판하려면 뭐 어마어마한 뭐 지식이 있어야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감히 칸트나 헤겔은 비판 뭐 네가 뭐라고 헤겔을 까냐 네가 뭐라고 칸트를 까냐 이런데 이게 헤겔 철학에서도 이게 소위 말해서 기본이 그 사람의 역사 철학이라는 게 다 이 정반합 구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반의 관계라는 게 이게 이 엔티세이시스라는 게 엔티세이시스 이 완전히 대립이라는 게 이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헤겔이 말하는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완전한 부정의 관계로 내가 지원 이 네게이션의 관계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A면은 이게 not A가 돼야 해가지고 여기 not A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게 저 형식 논리학에서 아주 A는 북다. 그리고 북지 않다. 이러면은 A와 not A가 북지 않다라는 게 A가 북다라고 하는 사태가 전적으로 부정되는 사태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서 강의하는 사람은 도리고 도리 아니다. 이러면 그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세시스의 관계, 이 네가티온이라고 이 부정의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양 철학에서 핵이죠. 그러니까 헤겔로부터 이 막스도 나오는 게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도 완전히 그 대립 관계에서 그걸 네게이션을 또 네게이션을 하고 그러면 또 긍정이 되고 어포메이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반합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 왕필 같은 사람이 어가 쉬었다고 해서 무기라고 해서 이것이 두 개가 안티세시스 관계는 아니다 이거야. 어? 그렇잖아요. 동이 스탑을 했다고 해서 정이라고 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항상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무기라는 거는 어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그런 안티세시스는 현실에 없다 그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복이라는 건 항상 되돌아오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태를 잘 알았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그럴 적에도 최순실을 감옥에 넣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립 관계에서 우리가 이겼다. 여기서 이제 망쳐버리는 거죠. 그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요소가 우리한테 있는 건데 그게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야. 우리 자신의 진보 세력 가운데서 가장 꼴보수적인 행태들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안티세시스라는 게 완벽한 안티세시스도 없고 네게이션이라도 없다. 이게 주역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논리적 구조란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되돌아온다는 거 예를 들면 전번에는 위에 이게 여기 양이 있고 여기 음이 왔을 때는 그게 뭐였죠? 박이잖아요. 박탈당해서 사라졌지만 이것이 박괴가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일로 다시
되돌아왔단 말이야. 지금 되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초잖아요. 초구에 겨우 5개의 음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약한 포스처럼 보이잖아. 미약한 힘처럼 보이지만은 복괴의 이 초구는 이미 이것을 밀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64개의 전체적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굴에도 가장 강력한 효고, 이 6효 중에서 가장 강한 거지. 가장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주에도 막 20도,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우리 집 파이프는 다 얼어 터졌는데 매화꽃의 매화수는 20도에서 까딱없이 파랗게 올라오더란 말이야. 그게 뭐야? 복이라는 복. 어? 왜? 그건 어차피 대세가 지금 복의 기운으로 가는 거야. 그것은 결국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귀에서는 초구지만은 모든 5개의 괴효가 초구를 향하게 돼요. 돌아오고 있다. 돌아옴을 찬양하여라.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자. 이거 형이라는 건, 이건 원형 이정의 형이라는 건 제사를 지내라. 이게 줄이라는 게 지금 내가 생각하듯이 저 밖에서 밀쳐 나간 걸 줄이라고 그러고 다시 복귀를 해서 돌아온다. 밀쳐 나간 것이 출한 것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출한 것이 다시 돌아왔다. 들어왔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적인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동양사상에는 이러한 정반합의 관계의 정반, 이게 부정의 부정 뭐 합의되고 여기 또 다시 이렇게 가는 건 결국 뭐예요? 이게 결국은 역사라는 거를 갖다가 아포칼립스로 보는 거예요. 일직선적인 발전관에 의해서. 근데 사실 이 안티세시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자본주의의 안티세시스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의 안티세시스가 자본주의다. 그래서 싸우고 하나가 부정돼야 되는, 선멸돼야 되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사고는, 요번에도 줄리앙인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겨우 서양인들이 이거 개똥이다. 이거 잘못된 생각들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철학적 논의가 다 잘못된 거다. 요새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양인들이.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긴 요새 철학가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다니까 오히려 다행일지 모르지. 서양 철학을 아예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요. 서양 철학 괜히 공부해가지고 평생 거기 찌들려 사는 거야. 아니 감히 우리 시대 때 뭐 해결이니 뭐 이런 걔들 뭐 말이 되는 얘기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결 뭐 변증법은 뭐 누가 저 막걸리 먹다가도 해결의 변증법에 의하면 뭐 어쩌면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이게 뭐 우리 때 이게 그렇게 잘못 괜히 알 필요도 없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그 권위 밑에서 기독교나 똑같은 거지. 서양 철학이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야. 그런 압력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거거든. 요새 와서 난 좀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아. 왜냐면 언어를 사용하려면 또다시 우리 현대어가 전부 서양 언어이기 때문에 서양 언어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의 철학이든 뭐든 앞으로 이 무슨 시 같은 거를, 서사시 같은 걸로 해버려야지 이거 뭐 철학적으로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는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거를 그냥 비전의 시로 쫙 읊어 내려가야지. 이거를 뭐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는 거지. 내가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구례를 다녀오는 것도 그런 거랑 관계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복괴가 출입하는데 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이 없다. 이게 없을 무자 병이 없다. 이게 뭐야? 막강한, 굉장히 지금 건강한 포스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질이라는 게 여기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무질이고 복례 친구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야. 워낙 세니까 이건 진실이고, 양이 지금 음의 세력을 몰아내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뭔가 그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요게 되더라고. 요게 그 막강한 세력으로 이거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역사의 대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과제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래서 친구들이 허물이 없으려면 친구들이 와야 한다. 정의처는 그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난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친구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초구의 이 복에는 친구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매화가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는 데까지는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허물이 없다. 그 돌을 돌려서 거꾸로 돌려서 지금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일이면 내복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354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이러면은 이게 국괴란 말이야. 국괴. 그래가지고 이게 2개면은 둔, 그 다음에 3개면은 비가 되죠. 비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개면은 관괴가 되고, 하나가 되면은 박괴가 되는. 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없어지면 뭐가 돼? 곤괴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여기에 복괴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래서 7일이라는 말이, 뭐 7일이 7달도 되고 7년도 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죠? 여기 왕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주역에서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 전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진하는 바에 리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리유 전진하니까 이때는 뭐죠? 우리는 나가자. 생명의 봄이 피어나고 있다. 여행을 떠나자 모험을 감행하는데 이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나가자. 그래서 이제 복괴로 이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하고 이제 복괴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복괴의 여행. 근데 복괴 다음에는 이제 무망괴라고 그래서 이 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망령됨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도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신문 보기가 무서워요. 또 무슨 망령된 이야기가 없나. 하루하루 망령된 이야기들 때문에 국민들이, 내가 엊그저께도 전라도를 여행하고 왔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가면은 정말 전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더라고. 그냥 걸어가기가 힘들어. 다들 인사하고, 선생님 좀 우리 선생님 말씀밖에는 정말 속이 답답해서 어떻게 뭐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호소를 하는데, 하여튼 망령돼. 지금 망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괴가 다음에는 무망괴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망령됨이 없는 세계로 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복괴의 이 리터닝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정말 파워풀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초구는
뭐냐면 불원복이라고 그랬거든. 후회할 일에 다다름, 여기 이게 다다르다는 의미에 이게 여기서 진짜는 후회에 다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다. 복.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 이게 밀치고 나아간다 이거야. 불원복이라고 그래서 구례에 가면은 피약골이 있는데 거기 연곡사라는 데가 있는데 그때 고광순 의병장이 고광순의 선조 때는 이제 임진왜란때 싸우셨고 고경명 고광순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구한 말에 끝까지 싸우거든요. 끝까지 싸우는 연곡사에서 싸우는데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태극기에다가 바로 불원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써서 깃발을 날리면서 한 거를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지리산으로 튀기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지리적인 그 유리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멀지 않은 데에 황매천이 살고 있었거든. 황현 매천. 그러니까 황현은 구례 사람이에요. 원래가 구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황매천이 당대의 문장가니까 이 고광순이란 분이 황매천한테 사람을 보내서 경문을 써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좀 경문을 내가 쓰는 것보다는 팔도에 경문을 바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매천 입장에서는 써야 되는데 또 지식인이라는 게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 그렇게 선뜻 결단을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굼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양반이 주저주저 하는 식으로 그냥 남겼단 말이야. 그게 하루 이틀이나 가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달려갔던 거야. 그걸 써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럴 수가 없다. 그러고 거길 또 갔더니 이미 완전히 그 초토화된 거예요. 광주에 주둔한 일본군 키노 중대하고 진해의 도코로 중대가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연곡사를 습격한 거예요. 그때 고광수는 60세의 노구였는데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은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말거든요. 뭐 워낙 총이고 이런 것이 참 없었으니까. 그게 지금 이게 1907년 9월 11일 새벽 상황이거든요. 그 고광순의 전사 소식을 두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황매천이란 말이에요. 그때 구례 월곡동 대월원이라는 데서 살고 있었는데 매천이 연곡사에 당도했을 때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시체가 여기저기서 나뒹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천이 그 광경을 시로 써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이게 아주 그 유명한 아조문자, 이게 아조문자라는 게 여기 나와 같은 무리예요. 이거는 나와 같이 문자 꽤나 한다고 하는 이 무리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자기한테 그걸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 문장을 못 써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아조문자 종안용, 나 같은 이 지식인들이라는 게 결국 알고 보면은 무슨 쓸데가 있는 거냐 역사에. 그런 거 하나 쓰는 것도 괜히 재다가 기회를 놓치고 내가 고광순하고 같이 싸우다 죽었어야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같이 글만 하는 선비 끝내 뭔 짝에 쓸 것인가. 임난 때부터 의절 지킨 명가문의 성세에 감히 따를 수 없다. 홀로 서풍을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 튕기노라. 새로 만든 무덤은 높이 솟았으나 곁에 핀 들국화는 무엇을 말하는고. 뭐 하고서 그 시가 쭉 나오는데 이 시가 지금 그 고광순 선생이 의병장이 죽은 그 연곡사 마당에 해방 후에 이 구례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을 해서 고광순을 기억해서 거기 세워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원복이라는 말이 태극기 제 책에 있죠 아마?
348페이지에 이 태극기 지금 저 독립기념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8개 순서가 좀 우리 현재 태극기하고 좀 다르고 그 위에다가 불원복이다 이렇게 쓰고 끝까지 항전을 하셨다. 이게 참 기맥힌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구의 이 불원복 결국은 여기 고광순 선생이 불원복이라는 깃발을 휘날리면서 끝까지 항전했을 때는 우리 민족은 너희들이 지금 강도질을 해서 이 나라를 침범하고 있지만은 결국 머지않아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 회복하는 이 국권을 거의 회복의 정점에서 다시 싸그리 지금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일본에다가 우리가 지금 와서 일본에다가 이 더러운 외교를 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하려고 그러냔 말이야. 이것만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 문제만은. 도저히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내 친구들도 좋은 정말 학자들이 많은데 이게 좀 뭔가 그 니네 나라 요새 그 돌아가는 게 그 이상해서 도대체 그 봐줄 수가 없다는 편지들이 자꾸만 와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것도 양심 세력들은 전부 한국으로 인해서 일본이 각성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일본의 지성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짓대로 와서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너희 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여태까지 최소한의 그 상식을 지키면서 역사를 이끌어오는 걸로 우리는 관찰해 왔는데 이거 갑자기 이거 도대체 이거 뭐 해석이 안 되는 우스운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대학자들이 다 누구든지 아는 대학자들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 문제라 이거야. 그 다음에 유기도 여기 유기는 이제 간단한 거. 유기는 뭐예요? 이게 짝수에 왔으니까 이제 이게 정하고 이게 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정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러나 여기 유고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감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유고뿐만 아니라 여기 싸그리 의미니까. 그러니까 양심 세력인 이 6.2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구의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력을, 그래서 6.2는 초구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돌아가는 길이 휴복. 이 휴라는 것이 한문에서는 아름답다. 참 아름답게 돌아간다. 그 연곡사 밑에 있는 불락사라고 있는데 거기 스님 이름이 휴봉이야. 휴봉이라고. 휴봉이라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복이라는, 아름답게 휴복.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길한 거예요. 6, 3은 항상 3이라는 건 불안한 자리잖아. 여기로 튈까 말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빈이라는 건 복하는데 이 빈이라는 건 가까마까 불안.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놈이 가까마까 여기 갈 수도 없고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좀 먼 거 같고 뭐 해서 이 빈이라는 게 불안해가지고 갈까 말까 그러다가 변다. 근데 결국 복은 해는데 빈복이다 이거야. 왕필은 뭔가 그 눈살을 찌푸린다라고 번역했던가? 빈축지모라고 그랬어. 그 눈살을 찌푸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왕필은. 하여튼 빈이라는 거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돌아간다. 에? 돌아가긴 가는데 안절부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야? 돌아가니까는 무구다 이거야. 무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꾀잖아요. 이 진꾀라는 건 뭐야? 이 밑에 하악괴는 진꾀야. 진꾀라는 건, 이 진꾀라는 건 뭐예요? 이게 우레고, 이거는 동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동. 이 진이라고 우레고. 그러니까 이 진꾀를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시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육사가 이거는 뭐냐면 중행이라고 그랬어요. 중행. 중도라는 의미거든요. 중도. 그러니까 육사는 음의 무리들과 어울려 깊숙하게 지금 음의 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갑자기 음의 길을 벗어나 정도의 길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사는 이게 음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 육사는 중도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행. 뭐라면 나는 나 홀로라도 돌아가겠다. 복으로 가겠다. 나 홀로라도 가겠다. 독복. 이 굉장한 거예요. 독복. 우리 사회에서는 이 독복자가 필요하다 이거야. 독복. 과거에는 많았는데 최근에 내가 기억나는 사람으로는 고대 법학과 출신의 그 훌륭한 여자 검사가 있죠. 임은정이라고. 도가니 사건, 뭐 박형지 목사 사건 이래가지고 그 뒤로 검찰 내 모든 그 성범죄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여태까지 그 검찰에서는 이런 사람을 독복하는 이 임은정 검사를 살려두고 지원하고 아무리 자기들과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래도 그 정의로운 세력을 살려둬야 검사 전체가 사는 거지.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검증이 무식한 놈들이 그냥 임은정이를 내보내라, 베껴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임은정 같은 검사야말로 검찰총장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 역사에서 체면이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검사 내에서 길러내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독복. 검찰 내에서도 이 독복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치다 이거예요. 정치가 이 정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 유고는 뭐죠? 유고는 이게 이 천자의 위치 안에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결국은 이 천자의 위치도 유오가 자기를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돈복이라고 해서 돈독한 돌아갑니다. 이 돈복. 내가 도남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자를 좋아해요, 내가. 도남동에서 쭉 나와도 도남을 만나도 서울역으로 가고 천안에 기차 타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돈자가 난 괜히 좋아. 돈자하고 하여튼 인연이 많은데 복괴의 유고가 돈복이다 이거야. 존엄한 입장에서 상당히 보면은 난감하고 독실한 과정이죠. 그것을 갖다가 돈복이라고 독실하게 아주 돈독하게 독실하게 정도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돈복을 해야 되는데 돈복 과연 할지 어떻게 해서 뭐 그 이상한 사람들 소리를 듣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하여튼 참 이거는 무슨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수준의 문제. 격조의 문제고 이 상식의 문제고 뭔가 이게 상식이 어우러져 있어요 지금. 하여튼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상륙은 이게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룬 거예요. 상륙은 그 항룡 유해처럼 항룡과 같은 이제 최상으로 올라간 거죠. 우선 음요로서 이제 최후의. 그런데 학괴와 응의 관계가 없죠. 비의 친구도 없죠. 그리고 초구의 강명한 군자와도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복의 실마리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복이라고 했다. 미복이라는 건 뭐예요? 돌아감에 미혹한 상태로 남아있다. 아주 미복이라 헤매고 있어. 아까 누구지? 임은정의 경우 이 독복이라고 했지만은 이 독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재미난 거는 평가어가 없잖아. 이런 길과. 이게 평가어가 없어. 독복은. 왜? 그거는 당연히 인간이라면 해야 할 의무고 당연한 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임은정 같은 사람도 그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검사 세계에서 용감하게 홀로.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복이라고 딱 주역은 평가어가 없어. 거긴 평가를 하면 안 돼. 뭐 임은정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끝이야, 끝. 그 행위로서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미복은 이 헤매, 이건 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외부로 오는 재난이라든가 자기 인간적 실수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나중에 용행살, 군대까지 일으켜. 우리나라 이 상태로 가면 전쟁 안 날 것 같아요? 독도를 내줬다. 이래가지고 뭐 북한에서도 이럴 수 있냐? 그냥 우습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나가든.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냐? 참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그렇게 되면 뭐야?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대패를 하죠. 대패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의 마지막, 이 미복 상태로 가면은 재빨리 돈복을 하고 아주 독복을 하든 이런 세력들이 이 휴복을 하고 불원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미복의 상태에서는 대패를 하는 거예요. 대패. 네? 그래서 국군에 이 왕이 죽는 사태까지 미치게 된다. 여기 미치다 그러면. 그래, 흉하기가 그지없어. 네? 여기 흉이 2번이나 나와. 그 10년이 지나도 다시 전쟁을 일으켜봤자 실패할 뿐이다. 아주 처절하게 이 상륙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과연 상륙의 이 비극을 되풀이할 것인가? 너무도 뻔한 길인데, 그냥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식을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고, 국민들도 항상 각성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무망꾀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망. 망령됨이 없는, 그야말로 이 망령됨이 없는 truthfulness, 진실한 우리 사회를 빨리 회복을 하자. 주역의 언어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